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오늘은요, 유독 억울해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울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혼을 내려고 하거나 이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아이는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제 그때 억울해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뭘 잘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지만 하면서도 또 뭔가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뭐 다른 애를 탓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탓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잘못을 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아이를 더 추궁하거나 혼을 내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더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걸 먼저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실 자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사춘기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약간 이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본다면요. 이 사춘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페라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페라리라는 차를 저는 물론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이 차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요. 순간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나가는 차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차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악셀을 밟긴 했는데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브레이크가 심지어 없게 된다면은 정말 이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속도로만 나가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과속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가요, 바로 지금 이 브레이크가 없는 페라리처럼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아이들의 뇌에서 이 뇌를 봤을 때 이 뒤쪽에서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는 아이들의 보상이 좀 굉장히 민감해요. 보상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뇌를 1층, 2층, 3층으로 나눴을 때는 2층, 변형계 영역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작동됩니다. 이것 역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악셀에 해당될 수 있겠죠. 감정을 인식하고 그냥 표현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삶에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 조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이 이마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두엽인데요. 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은요. 뭔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뭔가 전략을 세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고차적인 능력을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전두엽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두엽,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 영역이 아직은 아이들에게는 잘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될지, 어느 정도 밟아야 될지, 어떻게 밟아야 될지도 아이들은 아직은 좀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악셀은 밟긴 밟았는데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브레이크가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악셀을 이렇게 심하게 밟고 싶지도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싶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게 아이들의 억울함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하고 이렇게 행동한 거가 아이들 입장에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화가 나긴 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표현할 줄 몰랐는데, 내가 화가 나긴 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심하게 던지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힘의 조절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목소리의 크기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나온 게 굉장히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가 뭘 잘못했다고 눈을 뭐 그렇게 뜨는 거야? 뭐 너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은 조용히 있어야지,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이런 게 당황스러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억울해하거나 뭔가 조금 당황스러워하거나 이럴 때는요.
우리도 역시 아이들이 좀 억울할 수 있음을, 그래서 당황스러워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단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는요. 그래, 너 행동이 다 맞았어. 다 잘했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다. 너도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진 않았을 텐데 좀 당황했을 수 있겠어. 라든지 너도 이렇게까지 행동이 커지기를, 상황이 커지기를 원하진 않았을 텐데 조금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야,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의 억울함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멋지진 못했잖아요. 이 아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이렇게 결과로 나온 거가 옳은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은 그렇게 멋진 행동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로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자신의 이 행동의 결과가 썩 멋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원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선생님을 힘들게 하려고 부모님을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고 온 게 이 아이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고 그래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이 선택이 그렇게 멋지지는 못했다.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도 수긍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질문,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이 방향이 이게 브레이크를 찾는 연습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다음에는 조금은 밟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뭔가 성공적으로 딱 걸렸을 때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요. 악셀을 왜 그렇게 밟았어? 라고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악셀을 밟아서 좀 놀랐지? 그런데 이때 브레이크는 이렇게 밟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좀 밟아보자 라고 우리가 같이 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걔는요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일부러 지금 날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는 예를 들어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억울함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너 일부러 그랬지? 라고 바라보는 거랑 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지? 라고 알아보는 건요. 이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정말로 다른 거거든요. 너는 일부러 그랬잖아. 너 마음속에는 일부러 이런 사건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아이들도 반항심이 꿈틀꿈틀 생깁니다. 그래서 없던 반항심도 생기고요.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래. 나는 이렇게 못된 행동 계속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그 노선으로 반항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구나. 억울했구나. 너는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 난 알고 있어. 라는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반항심이 아니라 죄책감, 미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반항심과 죄책감이 굉장히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한 끗 차이가 바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독 조금 더 억울해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해보고 뇌 구조를 살짝 우리가 이해를 해봤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전두엽이 발달된 어른이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어른의 역할,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차츰차츰 이제 전두엽도 발달하고 그 브레이크도 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